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은하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연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와 현황. 2. 학교폭력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의 이해. 3.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과 실제. 4. 학교폭력 전담기구 이것만 알자 Q&A. 5. 학교폭력 민원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증감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2019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번 표를 살펴봐 주시겠어요? 지금 가장 1위로 나타나는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입니다. 그리고 2위는 집단 따돌림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지속적으로 1, 2위를 지금 차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수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19년에 3위의 순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스토킹에서 사이버 괴롭힘으로 3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데 있어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의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가 변화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2019년 9월 1일자로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이유는 단위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객관적 요건 4가지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이상의 4가지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학교장 자체 해결의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동의 여부입니다. 4가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2조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설되었습니다. 학교 업무 부담 경감 및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시행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점으로는 기존에 학교에 설치되었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 점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의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구성으로는 학부모 위원 3분의 1을 포함하여 10명 내지 50명까지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교육적 선도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조치가 조건부 기재 유보가 되었습니다. 시행 이유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고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변화된 점으로는 경미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1호 서면 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이행 기한 내 조치를 학생이 이행 시에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 기한 내에 제1호, 2호, 3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초등학생인 경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재 유보된 사항과 새롭게 추가된 조치 사항을 함께 입력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과 실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학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담기구 구성원은 학교의 구성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을 학교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거나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구성원 변경 추가 시 전담기구 구성 변경 내부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때 학운위에서 학부모를 추천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 예를 들어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게 필수 사항입니다. 기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사 결과 보고,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요건 심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등을 기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전담기구의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4가지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심의하십니다. 만일 충족하게 되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고 동의 시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4가지 객관적 요건 중 1가지라도 미충족될 시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담기구의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여 교육장이 처분을 알립니다.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아래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이후라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재산복구가 안 된 경우, 그때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서면 확인을 취소하고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에 해결된 사안을
번복해서 심의위를 개최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학교에서는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전담기구 심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휴일을 포함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7일을 연기 시 반드시 학교에서는 내부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그 내부 결재 내용에는 뚜렷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시험 등의 학사 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는 학교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1주 연장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담기구 구성원님들께 좀 각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최대 21일이라고 학교에서는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연기하기보다는 조속히 전담기구를 개최해서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렵지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내부 결재로 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구성원, 구성원별 역할, 업무 분장을 말합니다. 심의 방법, 임기, 학생조사 권한, 학부모 위촉 방법 및 임기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안내해드렸던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그리고 교육지원청 보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 가장 중요한 신설된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제1, 2, 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관리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유의할 것은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 전출 시에는 전입교로 반드시 기재유보 관리대장의 해당 학생의 스캔본을 공문으로 송부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관리는 기존에 있었던 역할이고요. 졸업 전 학교생활 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도 기존에 있었던 역할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신설된 것은 집중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교가 다른 경우입니다. 피가해 학생이 명확한 경우는 학교 자체 해결 여부의 판단은 피해 학생 소속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 소속교는 가해 학생 소속교에 심의 결과 보고서를 공문으로 송부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 소속교는 정확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하에 긴밀하게 협조합니다. 피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학교에서 자체 조사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각각 심의합니다. 양 기관 모두 학교장 자체 해결로 판정날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이 성립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시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시 피해 학생 소속교에서는 가해 학생 소속교로 심의 결과 보고서를 송부합니다. 각 소속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을 보고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 소속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해 협의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로
최종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처리 불가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 소속교에서 가해 학생 소속교로 심의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면 각 소속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학습 기회를 부여하셔야만 합니다. 셋째, 조사한 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만 합니다. 네 번째, 성급하게 학생 간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칫 학교폭력 축소나 은폐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학생들을 피가해 단정 짓지 말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피가해 학생을 대질시키거나 강압적인 조사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학생들 모두 분리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다른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내용 관련 학생 학부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 상담 시에는 신고 내용 및 상대 학생의 피해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후의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안내하도록 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입니다.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실시 가능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교장은 피해 학생 조치 1호, 2호, 6호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시 학교장이 선 조치 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합니다. 피해 학생 조치 1, 2, 6호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1호는 심리상담 및 조언, 2호는 일시보호, 6호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학교장은 가해 학생 선조치로서 1, 2, 3, 5, 6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물론 알고 계시지요?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는 학교 내의 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 정지입니다. 이 5가지 조치를 긴급한 경우에 학교장이 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심의위원회의 추인 처리를 받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에 의거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 네,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해 학생 선조치 1, 2, 3, 5, 6호를 말합니다. 이런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일 학교장의 선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징계는 학생생활인권 규정에 따른 징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서 학교장의 선조치가 아닌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동법 제17조 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가해 학생 조치를 학생이 거부 기피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 정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 정지 등을 내릴 수 있는 것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항 법 제17조 사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 폭력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2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 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이 출석 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만일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절차적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의거 5가지 조치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호 심리상담 및 조언입니다. 학교 내의 교사 혹은 학교 외의 전문상담 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의미합니다. 이 심리상담 및 조언은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받아야 함을 학교에서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는 일시보호입니다. 지속적 폭력이나 보복 우려 시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3호는 치료를 위한 요양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일정 기간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합니다. 4번째, 학급 교체입니다. 피해 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 교체하는 걸 말합니다. 6호 조치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서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 학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법률구조기관에 지원 요청하거나 신변보호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선조치로서 긴급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1호, 2호, 3호, 5호, 6호 5개의 조치를 학교장은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인 9호를 내릴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이것만 알자 Q&A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은 4가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입니다.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3번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 학생 진술이 없을지라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이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본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에 성립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참고사항입니다. 학교장의 자체 해결 요건, 네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이 다수일 경우에는 가해 학생 모두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나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피해 학생별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는 이러한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 방법으로는 서면, 유선, 문자 등 모두 가능합니다. 관계 회복을 시키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 싶어요.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간의 다툼과 갈등을 학교가 자율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합니다. 즉, 학교장 자체 해결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는 교우관계 회복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급 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제3의 전문기관, 예를 들어 푸른나무 재단을 통한 화해,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입니다. 이번에 2020년 개정판으로 나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49쪽까지 전담기구 구성, 사안조사, 피가해 학생 긴급조치,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임기는 매 학년 초 구성하는 바 1년이 바람직합니다. 학교에서는 작년까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치위원회와 전담기구의 내용을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치위원 임기는 2년이었으나 전담기구 구성원 임기는 1년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반드시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님으로 위촉해야 하며 구성 변경, 내부 결재를 득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방법은 학교장이 정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상담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축소 및 은폐 의혹을 사지 않도록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안조사 담당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이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업무 분장을 통해 사안조사 담당 구성원을 사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내부 계획에 수립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시 관련 학생 보호자 동석 가능 여부입니다. 제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리 진술은 불가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장애학생, 다문학생 등 진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석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의 면담 원칙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면담 조사이지만 방문 조사나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자필 진술서를 송부받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사안의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은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이 아니라 112 신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학생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라든지 보안 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피가해 학생 간의 분리를 위한 긴급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피해 학생 긴급 조치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피해 학생 학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10번째, 가해 학생 우선 출석 정지 조치 시 유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이때 출석 정지 조치는 등교 정지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등교하여 교내 위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업무 처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12번째, 가해 학생 학교장 긴급조치 이후 학교장 자체 해결이 처리가 가능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장은 이미 내렸던 가해 학생 선조치를 직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내부 결재를 득하고 심의위원회 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민원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빈발 민원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받고도 신고 접수 대상에 미등재한 경우입니다. 성폭력 사안 인지 후 수사기관 112에 미신고한 경우입니다. 피가해 학생에 대한 공개 소환이나 조사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담임교사가 미보고 후 묵인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해당 학부모에게 미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보고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원의 보고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면서 제1단계는 무엇보다도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입니다. 이를 먼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수에 참석하고 계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이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로 알게 된 비밀,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자 관련 자료 등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한 비밀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되면 분쟁 당사자 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 벌칙에 의하면 제21조 제1항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모든 구성원은 이에 유의하여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소속된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 노력, 그 감사함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영상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작된 연수이므로 그 배포 범위가 여러분들께 제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